지랄들을 하니까 귀찮아진 거지 못 받는 돈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보험 저격수 프라임에셋 구자연 본부장입니다. 너무 핫하죠? 자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 문의도 엄청 많이 받고, 제가 뭐 전화도 많이 받고, 뭐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더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초반에 조금 어렵게 설명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건데, 간혹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자료나 아니면 또 뉴스의 반박 기사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이유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 보험회사나 금융권에서의 움직임이 어떤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험회사는 감독기관이 있어요. 위에 상위 감독기관이 있는데, 요 상위 감독기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좀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요 보험회사 앞에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이 금감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금융위원회. 맨날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금융위, 금감원, 보험사, 얘네가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독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융위는 법을 제정하고 뭐 규칙을 정하고 요 일을 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 있는 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무원이에요.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나의 산하기관으로 있는 특별관리기관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준공무원쯤으로 보시면 돼요. 얘네는 그냥 민간인이죠. 요것도 헷갈리시면 제가 완벽하게 쉬운 예를 드릴게요. 반에서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아요. 야, 네가 우리 반을 대표해가지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뭐 이런 중간 역할을 좀 해줘 해서 반장을 뽑아요. 반장을 뽑아서 이 반장이 떠드는 애 누구 막 칠판에도 적고 뭐 선생님 심부름 이렇게 전달도 하고 막 이런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무원은 아니야. 얘는 교사예요. 공무원이죠. 요렇게 역할을 하는데 얘는 얘가 뽑았잖아. 그래서 금감원 애들 급여는 보험회사가 줘요. 근데 갑질을 해. 딱 반장이야. 와, 나 이것도 영상 찍고 제 전에 금감원 한번 끌려갔다 왔거든요. 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좀 무섭긴 하지만, 보험회사는 뽑아놓고 얘네한테 월급 주면서 얘네 갑질을 당해요. 갑질 겁나 심해요. 장난도 아니야. 제가 한 30살 후반때쯤 금감원에 끌려갔었는데, 20몇 살 먹은 애가 반말 찍찍하면서, 와, 진짜,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체격이 뭐 나쁜 편이 아닌데, 정말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학생들이 뽑아놓은 반장인데 엄청 갑질을 해요. 근데 요번에 이 자기부담금 문제로는 약간 지금 요렇게 일단 관망하고 있어요. 이거를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한 해에 한 2천억씩 세이브 시키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한 해에 한 2천억 정도, 추산 2천억 정도 세이브를 시켰는데, 자기부담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자기부담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세이브 시켰으니까 한 6천억 정도 세이브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 6천억을 뱉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얘네들 입장에선.
특히 얘네가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달라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렇게 막 민원 강력하게 넣고 이런 애들한테만 줬었는데, 지금 그거를 토해내라고 하니까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상태인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든 금감원에 민원을 넣든 일단 무시를 해요. 버티기를 해. 소송 가세요. 뭐 소송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셨으니까 지울게요. 소송을 가면 사실 소송이 일반인이 소송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하급심이라는 1심 하려고 해도 뭐 우리가 서류도 써서 내야 되고, 뭐 법무사를 쓰던 아니면은 뭐 동네에 그냥 동네 변호사 조다로 씨한테 변호를 맡기던 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1심에서부터 뭐 한 건 반년 이상 걸리고, 2심까지 뭐 보험회사가 자기네들도 어떤 졌다는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또 항소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소송을 대부분 돈 20만 원 때문에 소송하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소송 가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못 받는 돈은 아니에요. 무조건 받는 돈이에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지만 보험회사는 대형 로펌들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가 뭘 이렇게 하지 않아. 자기네 끼고 있는 대형 로펌들에서 알아서 오면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일반인들이 불편한 거지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소송을 전담하는 팀이 아예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한 해에도 몇천 건씩 소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송을 가라고 아예 되받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몇몇 그 주장대로 이 돈이 진짜 과연 못 받는 돈이냐?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을 때 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80만 원을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서 이 100만 원을 만드는데, 과실이 7대 3이면 70만 원을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얹어주니까 이 7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내 20만 원을 먼저 주고 50만 원을 니네가 가져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요게 이 상대 측 보험사 차대차 사고일 때 과실 비율이 나눠지면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쉽죠. 2008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까처럼 상대 측 보험회사가 돈을 나중에 줘서 이거를 쪼개 가져야 될 때 보험회사가 먼저 갖고 남는 거를 피보험자가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 판례였어요. 판례 내용. 판결 내용은 어쨌든 그래요. 뭐 자세히 알 것도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 니네를 주느냐. 우리가 먼저 갖고 이런 판례가 있었다.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2012년도에 이걸 뒤집는 판례가 한번 나왔었고, 고객 돈을 먼저 챙겨주고 남는 거 보험회사가 가져라. 그러니까 판례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15년도에 대법원에서 2014 4, 6, 2, 1, 1 이라는 판례가 나온 건데,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만드는 거라 13명의 대법관이 다 모여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유명한 양승태 대법관이던 시절에 만든 법인데, 이 내용이 지금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12년도. 제3자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손해를 돌려받음에 있어서 고객의 손해를 먼저 보상하고
남으면 내가 받아라. 보험회사가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70만 원을 줬으면 내가 냈었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남는 돈 50만 원 보험회사 니네가 가져라. 이 의미예요. 그 의미가 타당하게 여겨져서 13명의 대법관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차 사고여서 내가 혼자 꼬라박은 사고였으면 자기부담금 내가 20만 원 냈고 보험회사 니네가 80만 원 내서 이걸 고쳤을 것인데 상대 측이 있으니 거기에서 70만 원을 다시 돌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원래 80만 원 쓴 중에 50만 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70 중에 20은 고객 주고 요 50만 되돌려 받아라. 니네 원래 80만 원 다 물어줘야 될 사고였지 않냐. 단독 사고였으면.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어서 70만 원이 여기 지금 얹어졌으니 고객 먼저 물어주고 이거 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우기거나 아니면은 이거 못 받는 돈입니다. 이런 법이 대법관들이 아무리 씨부려 쌓아놨어도 그 돈 못 받는 돈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때 이 사고가 자동차 보험 사고는 아니에요. 화재 보험 사고예요. 불나서. 그 화재 보험 사고가 어떤 건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옆집, 우리 집. 이거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집. 그런데 보험을 8억을 들었어요. 일부 보험을 들은 거예요. 8억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도 탔어. 그럼 10억짜리 집을 다시 지려면 내 자기부담금 2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 보험 들어놓은 건 8억이 있고 얘한테는 아직 보상을 안 받았어. 옆집에서는 원래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내 돈 2억을 먼저 받고선 보험회사에서 8억을 받아서 집을 짓느냐, 보험회사에서 8억을 먼저 받아서 집을 짓다가 모자란 내 돈을 2억을 더 보태서 집을 짓느냐, 요 논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억을 보상해 왔을 때 고객 돈 2억을 먼저 모자란 2억을 채워주고 니네가 5억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 10억을 맞춰라. 이 판례를 저놓은 거예요. 이 판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의 사고가 아니니 야 우린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게 자동차든 화재든 그 영역을 나누지 않고 손해보험사의 전체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법원의 판단은.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1심이나 2심 이렇게 하급심에서도 인정이 안 되면 대법까지 가면은 이건 무조건 뒤집어져요.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 가면은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1심 판사들이 이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급심 판사들이 절대 뒤집지 못해요. 그래서 소송 갈 때 아예 2014 다해 46211 요 판례를 참고하라고 소장에다 써서 넣으면 1심에서 그냥 대부분 끝나요. 돈을 받으셨었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받았고 그걸 알고 있는 몇몇 보험사들은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주자 하다가 지금 이슈가 터져서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일단 소송 가세요 라고 이제 배째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요래서 누구는 돈을 받을 수 있다, 누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없으면 돈을 못 받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으려면 이제 소송으로 가라고 지랄들을 하니까 귀찮아진 거지 못 받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2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건강에 해롭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포기를 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맞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금감원하고 금융위 얘네들이 이제 짬짬이를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약관 개정이에요.
약관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이거예요.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약관을 아예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2017년 4월 1일이었나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4월 1일, 몇 년 전 4월 1일에 보험회사에서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사고가 나서 피해자였으면 똑같이 나는 벤츠 S클래스를 렌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비싼 차, 뭐 예를 들어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 났으면 소나타를 렌트할 수 있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에쿠스를 렌트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입차도 상관없어요. 그냥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를 렌트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2017년 4월 1일인가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수입차를 렌트카로 갖고 있었던 렌트 회사들은 진짜 다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문 닫은 렌트카 회사들, 수입차 렌트카 회사들도 많았어요. 개자식들이죠. 자기네 렌트비 많이 나간다고 그냥 약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렌트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요. 어쨌든 자기부담금 소멸시효는 3년이고, 뭐 소송 가면 이 소멸시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만 가면 이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소송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시간 끌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기 싫으니까 뭐 대부분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냥 일단 배째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좀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아,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왜 어떤 놈들은 돈을 못 받는 돈이다, 뭐 헛소리 했쌓고 있고, 누구는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변호사분들은 어쨌든 연수를 통해서 새로 개정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연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계세요. 근데 요번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민식이법 관련된 거라든지 이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것도 변호사분들은 다 교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는 돈이 아니에요. 단지 더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게끔 해서 포기를 할 수 있게끔 포기를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사실 푼돈이니까 20만 원 없어도 사는 거 아니냐, 잊어라, 그냥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서 그 점만 좀 유념하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 올라온 거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뭐 금감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리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세요. 못 됐잖아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지만 보험회사가 이건 사실 나쁜 거예요.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손해율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보험회사가 적자예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려고 의뢰를 하면 무조건 거절을 내는 회사도 있어요. 하위사인데 뭐 조그만 회사긴 하니까 그렇게 적자를 보면 회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취급을 하는데 가입할게요 하면 거절, 가입할게요 하면 거절,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내가 가입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주진 않거든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전권이 다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도 같이 해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계약은 안 받을 거야, 요런 논리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 현대, 동부, DB
KB 이런 메이저 회사들만 위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게, 하위사들은 자동차 보험이 들어오면 사실 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적자니까. 무조건 적자예요.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40만 원, 50만 원, 뭐 많아봐야 돈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사고 한번 터지면 몇 억씩 나가요.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이러니까 보험회사가 무조건 적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교통사고 나면 일단 무조건 입원하고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적자 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돈들이라도 좀 세이브 시키려고 한 건데, 이거는 판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가 세이브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이런 식으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거를 다시 페이백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린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는 이렇다. 이런 정도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설계사나 보험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적습니다. 보험 관련된 상담이나 보험 관련된 궁금사항, 그리고 또 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제가 또 정보가 수집되는 한도 내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숫자가 안 늘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